여러분은 노후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설렘보다는 걱정이 먼저 떠오르진 않으세요?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외롭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며 불안을 키웁니다. 하지만 노후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거두는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 준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선 후회를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80이 넘으신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건 후회를 내려놓은 거야. 젊어서는 하루 종일 그때 왜 그랬지 하며 살았거든.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에 크게 실패했고 집을 팔고 빚을 갚느라 10년 넘게 허덕이셨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매일 내 과거랑 싸웠어. 내가 바보였다고, 내가 가족을 망쳤다고. 근데 어느 날 알았어. 그때도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였어. 그 순간부터 자책 대신 배움을 남기고 미래를 새로 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후회는 사실 나를 붙잡아 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교과서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다르게 바라보는 순간 후회는 배움으로 바뀝니다. 이제 오늘을 심어볼 차례입니다.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트로피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가꾸는 정원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 오늘도 하루를 받았다. 이 짧은 의식 하나로 하루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써보세요.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 좋아하는 커피가 있어서 감사. 친구에게 문자 보낼 수 있어 감사. 이런 사소한 감사를 적으면 기분이 조금씩 맑아집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약해집니다. 한 70대 아저씨는 퇴직 후 우울증을 겪다가 매일 공원에서 2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걷다 보니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사람들도 만나고 아침 공기도 맡으니까 살아있는 느낌이 났어요. 그분은 지금 동네 걷기 모임 회장님이 됐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을 챙기고 걷기 좋은 길을 알려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살아납니다. 마음 건강은 짧은 호흡과 기록으로도 충분히 돌볼 수 있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는 호흡을 3분만 해보세요.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고 심장이 차분해집니다. 밤에는 오늘의 감정을 3줄로 적어보세요. 오늘은 서운했지만 그건 내가 소중한 걸 지키려는 마음이었어. 이렇게 적는 순간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 곁에 앉습니다. 노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입니다. 한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없었다면 벌써 지루해 죽었을 거야. 주 1회라도 만나 차를 마시고 서로의 근황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이 덜 외롭다고 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 한마디가 시간의 먼지를 털어줍니다. 새로운 모임에도 한번 발을 들여보세요. 도서관, 독서 모임,
작은 합창단, 동네, 텃밭 가꾸기 모임 같은 얼굴을 규칙적으로 마주치면 관계는 싹 틉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는 조언 대신 경험담을 나눠보세요. 아빠도 너처럼 고민 많던 시절이 있었어. 엄마는 내 나이 때 이런 실수를 해서 이렇게 배웠단다. 손주에게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할아버지 어릴 때는 달이 지금보다 커 보였단다. 할머니는 숨바꼭질을 진짜 잘했어.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다시 젊어집니다. 해야 할 일로 가득한 시간을 지나 이제는 하고 싶은 일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선 하나 긋는 것도 어색했지만 지금은 매주 전시회를 다니고 그림 친구들과 여행도 갑니다. 젊을 때 못 해본 걸 이제서야 해요. 너무 늦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즐겁네요. 삶의 색깔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작은 사명을 만들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손주에게 편지 쓰기. 오늘 하루 한 사람 웃게 만들기. 내가 배운 것 하나 나누기. 사명은 하루를 의미로 꿰어줍니다. 그냥 흘러가던 시간이 조금 더 반짝이게 됩니다. 집은 우리의 세 번째 피부입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45분 정리, 15분 휴식, 작은 리듬으로 집을 정리해 보세요. 이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이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아니라면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보내세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을 필수, 선택, 미룸으로 세 줄만 나눠 써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하루에 작지만 반복되는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는 햇살 앞에서 1분 고개 숙이기, 점심에는 10분 산책, 저녁에는 오늘의 기쁨, 한 줄 적기. 의식은 마음에 닫힙니다. 바람이 세질수록 닻은 더 소중해집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강, 관계, 역할. 하지만 상실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문턱입니다. 사라진 것만 바라보면 문턱은 벽이 되고 남아있는 것에 눈을 돌리면 문턱은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노후는 마지막 페이지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돈만이 아니라 이야기, 기록, 감사, 편지도 모두 유산입니다. 손주에게 전할 짧은 이야기, 자녀에게 남길 한 문장, 친구에게 쓰는 감사 편지, 이런 것들이 나를 닮은 선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안을 드립니다. 첫째 날, 서랍 하나 정리하기. 둘째 날,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기. 셋째 날, 20분 걷기. 넷째 날, 기쁨과 배움 적기. 다섯째 날, 좋아하는 것 하기. 여섯째 날, 작은 봉사하기. 일곱째 날, 감사 3번 말하기. 이 작은 리듬이 노후를 다채롭게 채웁니다. 노년은 잃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느려진 만큼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의 결, 빛의 속도, 한 끼 식사의 온기.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써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첫 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괜찮다. 나는 잘 늙어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